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과 전화를 잠깐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할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지명된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 소감에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이철희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나서 기자들 앞에 서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십시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죠. 이철희 정무수석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말은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죠. 새로 뽑힌 원내대표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새 원내대표, 현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 부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국민께서 염원하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 과제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 집권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언론지형 우리에게 뭔가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언론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을 개혁하겠다는 거, 법으로 하겠다는 뜻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들이 있으신데요. 뭐 언론도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혁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일단 집중하는 것은 지금 법을 5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대 이런 겁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론의 그 취재 환경을 어렵게 하는 그런 1인 유튜버 시대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가짜뉴스도 많이 생성되고 지속적 유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정상적인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존 언론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법 5개 낸 것을 보면 주로 1인 유튜브의 활동들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은 정하지만 그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검찰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교훈을 많이 얻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현재 법을 통해서 발의하고 있는 의견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주로 국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일 전 의원은 또 언론인 출신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당에 속한 분들은 우리 앵커 말씀대로 일종의 당파성에 따라서 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표출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기관은 언론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보도와 편집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거, 그건 언론의 역할을 언론에게 최대한 맡기는 게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개혁이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내곡동 땅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의 수미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내곡동 땅 이야기를 하시다시피 했는데 오세훈 당시 후보는 나는 도쿄 영선 이 이야기 하지 않겠다. 토론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도쿄 문제 가지고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처음에 좀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언론과 관련해서 여당은 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언론 개혁으로 포장을 해서 각종 언론의 자율성을 소위 옥죄는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고, 그거는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하도록 언론에 스스로 맡기면 됩니다. 대신 입법을 통해서 언론이 보다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네.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언론과 소통을 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일방적인 방식으로 법안을 내서 언론에 대해서 소위 으름장을 놓고 옥죄려고 하는 거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보도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런 뉴스를 좀 실어달라 빼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도 이제 촛불 집회 이후에 뭐 기레기라는 말 들으면서도 좀 반성하고, 그런 세상은 다시는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개혁이라는 말이 자칫하면은 현 정부의 불리한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 대상으로 한 언론 개혁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가게 되면은 뭐 민주당에게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충분히 드렸던 겁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